훌륭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프닝 케이스를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청백병원의 변수진입니다. 우리가 DBT 환자들이 만나고 나서 요즘에 메디케이션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변하면서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스트트로마틱 신드롬은 most common한 크로닉 컴플리케이션의 DBT의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최근에 스터디에서 이런 일리악 베인이 막혔을 때 그곳에 스텐트 했던 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많은 페이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드텀 데이터지만은 대부분이 테크니컬 석세스가 96% 정도 달하고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페이텐스가 3년에 66%, 89% 정도가 되면서 얼서 힐링이 약 78%에서 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9세 남자 환자고요. 언힐드 레커런트 얼서와 피그멘테이션, 헤비니스, 퍼티그, 페인 이데마를 주소로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35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좌측 대퇴골절에 핀 삽입술 후에 발생한 하지 부종으로 반복적인 다리 궤양이 발생하면서 피부과 정형외과에서 치료하다 내원했습니다. 초음파상에서 레프트 GSV와 레프트 SSV에 리플럭스가 있었습니다. 사진상에서 환자의 베리코스 베인과 이데마가 보이고요. 힐드 앤 non-힐드 얼사가 보이고요. 이 사이 쪽으로 해서 배 쪽으로 이렇게 콜라테럴 베인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CT상에서 프리오피 CT에서 커먼 일리악 베인은 보이는데요. 익스터널 일리악 베인이 다 오브리트레이션 되어져 있는 패턴이 봅니다. 거의 뭐 1mm 내로 보이고요. 커먼 피모랄도 다 오브리트레이션 되어 있고요. 슈퍼피셜 피모랄 베인의 프록시멀 포션까지 인발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CT와 비교해 보면 이렇게 콜레테랄들이 관찰되는 것과 보여집니다. 일단 이 환자는 펑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먼 피모랄과 슈퍼피셜 피모랄 베인의 프록시멀 병변이 있기 때문에 SSV 펑처를 고려했습니다. 펌니텔 펑처도 가능한데요. 환자를 IV 아네스테시아를 좀 하고 좀 편안하게 슈파인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SSV를 펑처를 해서 베노그램을 얻었습니다. 베노그램 상에서 슈퍼피셜 피모랄 베인이 이렇게 멀티플로 스테노시스가 있으면서 프록시멀 포션이 오클로전 되어 있고요. 커먼 피모랄 베인도 보이지 않고 일리악 베인도 보이지 않으면서 많은 콜라테랄 통해서 드레인지 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은 트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멀티퍼포스 카테터를 이용해서 슈퍼피셜 피모랄 프록시멀 포션에다가 카테터를 넣고 인젝을 했더니 이런 패턴이 보였습니다. 조금씩 트랙이 관찰되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이거 좋네 생각이 들어서요. 가이드와이어를 하고 MP 카테터를 이용해서 가이드와이어를 넣어보는데 가이드와이어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너무 좁기 때문에 저항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루비콘 카테터를 이용해서 넣었더니 가이드와이어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5mm 발론 정도는 넓혀야지 하고 넣는데 전혀 발론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티프 가이드 체인지하고 다시 5mm 발론을 넣어봤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mm 발론으로 바꿔서 넣는데 3mm 발론도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게 조금씩 정말 우리 박영무 원장하고 같이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3mm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5mm 발론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5mm 발론을 조금씩 발론을 하고요. 5mm 발론을 차근 발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10mm 발론을 넓혀가지고 확장을 시켰습니다. 10mm 발론으로 프록시멀 슈퍼피셜 베인까지를 다 발론을 하고요.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사진을 찍어봤는데 여전히 커먼 피모랄과 프록시멀 슈퍼피셜 피모랄과 익스터널 일리악 베인이 여전히 넓혀지지 않는 양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베인의 데디케이트 비너스 텐트를 먼저 프록시멀 포션에다가 넣고요. 어차피 이 환자는 커먼 피모랄 베인과 슈퍼피셜 피모랄 베인의 프록시멀 포션을 커버하지 못한다면은 이 환자는 드레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월 스텐트를 이용해서 두 개를 이용해서 스텐트를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스트 발론하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드레인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 오프 CT에서 스텐트는 잘 펼쳐져 있는 양상을 보였고요. 환자 한 달 지났는데 얼서가 거의 힐링된 상태고 콜레테랄도 다 적어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디스커션 포인트는 이 환자의 가이드와이어가 발론을 패스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은 발론부터 사용했는데요.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머더 앤 차일드 메소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환자도 일리학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가이드와이어하고 카테터가 전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루멘이 오클루전 돼가지고요. 그래서 전혀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넘어가지 않았는데 014의 루비콘을 사용했는데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프렌치 MP 카테터 안에다가 5프렌치 MP 카테터를 다시 넣고요. 035 스트레이트 가이드와이어를 넣었더니 가이드와이어가 갑자기 쑥 들어갔습니다. 이건 머더 앤 차일드 테크닉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텐트는 일리학 베인은 지금 나와 있는 데디케이트 비너스 스텐트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건 좋고요. 커먼 피모랄 베인과 프록시멀 스포셜 베인 같은 경우는 프랙션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이런 힘이 너무 강한 데디케이트 비너스 스텐트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스텐트는 월 스텐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포스트 오피 메디케이션은 DBT에 준해서 자렐토를 썼고요. 레프트 GSV와 SS 베리쿠스 베인은 이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자의 손을 대지 않고, 왜냐하면 이 스텐트의 성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저베이션하는 상태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일리오피모랄 비너스 오클루시브 디즈가 포스트롬보틱 신드롬 이후에 발생하게 되면은 다양한 증상이 있고요. 심한 케이스에서는 얼서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때때로 이런 케이스들의 성공의 유무는 결국 가이드와이어 풍선이 넘어가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엔도바스큘러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트라이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텐트 임플란테이션, 특히 데디케이트 비너 스텐트를 일리학 베인에 넣는 것은 현재 굉장히 세이프티하고 이펙티브한 프로시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